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불과 얼마 전에 상장한 징동헬스의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매력 갖고 있길래 이러한 주가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일 날 홍콩 시장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들 또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다 자회사로 그 원격 진료 관련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건강이라고 이게 상장이 돼 있고, 또 핑안그룹이 핑안 굿닥터라고 이제 그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 회사들이 보면 알리건강도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이제 가고 있고, 핑안 굿닥터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에 상장한 그 진동헬스의 경우는 주가가 아주 이제 속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알리건강과 팡국닥터가 최근엔 좀 약했지만 굉장히 주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약한 거에 대비해서 새로 상장된 이 징동헬스의 주가가 더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알리건강이나 핑안굿닥터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코로나 특수 이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간 거고, 코로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와중에 하여간 홍콩에 또 새로운 이제 헬스케어 회사가 상장하면서 빛을 발하는데요. 먼저 한번 이 중국의 헬스케어, 그다음에 원격 진료를 한번 짚어보고, 네. 지금 이 징동 헬스 같은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전기차에 관심 많은데요, 중국에.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만큼 더 커질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여기가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죠? 인구가 많다는 거고요. 심각한 건 일본이나 한국이 더 심각하죠. 네. 근데 이제 절대 인구로 놓고 보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억 6천 정도 돼요. 네.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3억이 넘어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미국 인구만한 인구가 이게 이제 65세가 넘어가는 고령화 인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3억 명의 고령화 인구. 그렇죠. 미국에 엄청난 시장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55세인 분들의 그 소득 수준이 네. 중국에 지금 3,000대 부자들 평균 연령이 56세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바로 50대 중반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늙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돈, 이거 별로 아깝지가 않겠죠. 구매력이 있는 50, 60대의 핵심 시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 놓고 보면 65세 전체 인구의 23%, 그러니까 전 세계 노인 인구 5명 중에 1명이 이제 중국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헬스케어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그 헬스케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퍼캡타 인컴이 이제 10,000불을 작년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건강이나 안전, 여기에 관심이 확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커야 될 시장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헬스케어 시장이 한 6조 5천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를 보면 17조 6천 정도로 이제 그렇게 커질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료 시장 굉장히 커진다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장을 보면 이제 의료 서비스도 있고 또 제약도 있고 또 일반 그 건강 헬스 관련된 서비스도 있고, 이 분야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중국은 이게 기본적인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 인구의 3배 되는 이제 마켓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키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그 핸드폰을 통한 이제 빅데이터화를 하고, 네.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를 시키는 것이 이게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 산업의 테크화가 그렇습니다. 예,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화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병원하고 연계가 돼야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의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잘 진도가 안 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잘 안 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제 온라인 의사, 온라인 원격 진료를 이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부가 장애 요인이 아니라 지지자가 돼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그런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이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 의사의 이제 그 인당 뭐 100명당 10,000명당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 의료 수준의 낙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뭐 그 한 50만 명 그 대학 입학생 중에 상위 뭐 1% 뭐 이 친구들이 이제 의대를 간다 이러는데, 네. 공부를 잘해야 의사를 그렇죠.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이과의 상위 1등부터 5등까지가 의대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아, 이제 소프트, 네. 전자공학, 네. 이쪽이 이제 이 1순위고 의대는 한참 저 밑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창업이 좀 더 인기가 있나 보네요. 그런 것보다는 네.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평등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사회주의 국가의 평등의 개념에 따라서 이 의사의 네. 페이나 대우가 네. 이제 서방 세계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의사의 어떤 특권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준이 전체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용한 의사들을 광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정부가 나서서 지지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뭐 이제 1억 6천만 명에 가까운 노인들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뭐 이제 이 중풍 이런 소위 말하는 성인병들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게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몇 천만 명, 몇억 명의 환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성병 관리 시장이 이게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또 조금 다르게 우리는 약을 배달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약국에서 그냥 병원 갔다가 그 그렇죠.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바로 약을 타러 오죠. 근데 중국은 네. 약을 배달해 줍니다. 아, 주문하면요. 네. 예. 약을 택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 배달 시장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약을 약국에서만 그냥 이제 직접 대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차표 사듯이, 비행기표 사듯이 그렇게 오더를 할 수가 있고. 온라인 쇼핑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커진 이제 서비스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진료입니다. 네. 근데 그 진료가 요즘은 다 이제 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네. 원격 진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은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불안감을 네. 이걸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의사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이 시스템이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온라인 이 원격 진료 네. 이게 이제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게 도입이 됐고 거기에 중요한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이게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도 배달되는 상황에서 진료까지 원격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케미가 좋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그 꿈이고 드림이고 로지한 그림인데 문제는 현실은 어떠냐. 그래서 네. 이름은 원격 진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대단해 보이지만 꿈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간극을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장한 징동 헬스가 맨 왼쪽에 있고 그 가운데가 이제 알리 건강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이 핑안 굿닥터고요. 이렇게 네. 보시면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이 약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징동 헬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88%가 이제 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리 건강 같은 경우도 84%로 핑한 굿닥터는 이제 이게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25% 정도?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홈쇼핑에서 파는 것처럼 그런 걸 파는데 지금 이게 핑한 굿닥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헬스몰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이름은 원격 진료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 약 배달, 약 판매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자상거래 돈을 버는 거고 아직 원격 의료까지는 많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서포트하는데 네. 그 단순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안 되니까 의료 그리고 이제 그 약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패키지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끔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3위 연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이 메디컬 서비스를 해라 하는 게 이제 법령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 성향상 전자상거래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걸 세 개를 같이 해라라고 그렇죠. 오더를 준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지하기 위한 이제 법령이니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프라도 또 제공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가 빨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진동건강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성장률이 뭐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 76%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이제 거래하는 건수를 보면 7,2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이 양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한 25%, 그리고 이제 진동 건강이 다른 알리나 이제 예를 들면 핑한 굿닥터보다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세게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한이나 이제 알리 건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자죠. 네. 근데 이제 진동 건강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한 3%, 4% 정도 이제 조정 후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네네. 아. 그래서 영업에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이고요. 마진율이 생각보다 좋네요.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진동 같은 경우는 이 알리바바하고 경쟁에서도 살아남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물류 체인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택배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격 진료가 주가 아니라 이제 약 배달 판매가 이게 이제 주기 때문에 이것의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냐가 이것이 이제 돈을 버는데 실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경우는 잘 갖춰진 이제 물류 시스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작용을 한 거죠. 언뜻 우리나라에 뭐 쿠팡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죠. 쿠팡이 만약에 이제 약 배달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최고의 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마크 칼레가 예를 들어서 같이 경쟁으로 붙었다. 네. 그럼 새벽에 이제 새벽에 약을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진들은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왼쪽이 진동인데 진동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계속적으로 이제 쭉 좋아지고 있고, 네. 뭐 알리건강 같은 경우가 캐시플로우가 뭐 2019년에 한 396억 위안 정도가 되는데 이 진동건강 같은 경우는 409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리보다도 훨씬 더 이제 캐시플로우는 좋은 네. 그런 이제 회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진동 같은 경우는 그 약 판매 배달 이게 이제 주다 보니까 핑한 굿닥터는 이게 이제 그 진료 중심이에요. 원격 진료.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8,300만 건 정도가 이제 진료를 하는데 지금 진동 같은 경우는 한 9만 건 정도, 83만 건 정도 이제 진료를 하는데 이 진동은 한 9만 건이니까 그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세 개를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진동도 그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더 가야 될 상황이고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스타트 라인이 이게 지금 2014년, 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불과 네. 5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인터넷 의료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이제 한지 5년밖에 안 된 얼리 스테이지 마켓이고, 그 중에서 이제 세 개가 먼저 상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한 2025년, 30년까지를 보면 그 성장 곡선이 이제 전형적인 S자 곡선으로 네.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커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건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 건강이나 징동 건강, 핑한 구닥터 말고도 지금 이제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그 실시간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전염 사항을 그걸 온 국민들한테 알린 것은 정부 사이트보다 더 빨리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온라인 그 원격 진료 사이트들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띵샹 이성, 띵샹유엔 이런 데들 데이터가 저도 이걸 많이 썼습니다만은 훨씬 더 빨리 데이터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민간이 이제 창의를 넣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이런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이쪽 사이트에서 그렇죠. 확인했다는 거기서 거죠? 이제 정부 공식 사이트는 늦게 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있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하여간 현재로 놓고 보면 그 징동, 아리, 핑안, 굿닥터 이 세 개가 이제 빅3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인터넷 의료에서 보면 매출액을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징동이 한 108억 위안, 아리가 한 95억 위안, 핑안이 50 정도. 그래서 징동이 사이즈에서는 이제 가장 크다. 이제 그렇게 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제약의 오프라인 전체적인 매출 증가율은 한 5%, 그러니까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이제 떨어져 있지만 반대로 이게 이제 온라인 제약 판매, 약 판매, 이거는 성장률이 30%씩, 36%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핸드폰하고 이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약도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한 4% 순이익률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 쓸 때 그런 얘기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제 훨씬 낮게 들어가니 고정비가 네. 없으니까 마진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 고마진의 그렇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징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알리나 핑한 굿닥터보다 사이즈도 작고 이런데도 이제 흑자를 냈냐 하는 것의 비밀은 지금 이게 알리 건강 같으면 원가가 이론상 우리가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원가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 비용이 65%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트의 65%가 뭐냐면 물류 비용입니다.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원격 진료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실제적으로 안에 이름은 원격 진료 이제 온라인 진료지만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 딜리버리 서비스, 약 판매 서비스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리버리 비용이 이게 배달 앱처럼 이 비용이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비용을 누가 더 잘 컨트롤 하나가 요게 이제 수익성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망이 갇혀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징동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고 매출액도 커지는. 그래서 이런 주가가 설명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알리보다도 시가총액을 보면 한 2배 정도 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우리 며칠 동안에 그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하는 모형에 대해서 VIE 구조라는 거, 네. 그 가변 실체 이제 이익 이런 것들 우리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네. 지금 이번에 징동 헬스도 똑같이 케이만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네. 이게 홍콩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 안에다 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중국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하고 대출 관계를 만든 그 이제 VIE 구조로 상장을 했습니다. 나스 상장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 똑같은 구조로 이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은 지금 이것도 그 상장할 작년 재무제표 기준 이익이 안 나는 거죠. 네. 이익이 안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 본토에서는 이게 상장 조건이 안 되게 상장을 못 상장 하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가려고 하니까 그 구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VIE 구조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회사 CEO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이 CEO가 있고 거기에 그 류창동이라고 하는 징동그룹의 회장이 이 회사에도 지금 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제가 한번 그 이분들의 양력을 봤더니 거기 보시면 둘 다가 그 중국말로 중欧国际工商管理学院 EMB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럽에서 평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EMBA 과정이 그 CIBS라고 하는 네. 그 이제 경영대학원의 EMBA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 합작해가지고 상해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사장도 그렇고 이 류창동 회장도 그렇고 다 거기 EMBA 출신입니다. 동문.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이게 학연이 또 여기에서 연관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EMBA 뭐 CEO들 같은 경우는 그 MBA는 MBA지만 그 expensive MBA. 아, 굉장히 비싼가요? 그래서 등록금이 지금 한 68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68만 원이 아니면 뭐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억 한 2천만 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1억 2천만 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3만 2천 달러고 중국이 1만 달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3억 정도 되는. 3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EMBA가 한 뭐 5, 6천만 원 정도인데 우리의 그 6배 되는 정도의 이제 수업료를 내는 과정이 MBA 과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기업인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친교도 하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고수를 모셔다가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EMBA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EMBA면 사이버 강의 아닌가요? 사이버... 아닙니다. 오프라인에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강사료가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아, 석학들을 다 모셔가지고. 그렇죠. 최고의, 중국 최고의 강사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런 이제 여기서도 또 보면 동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징동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징동 헬스도 거의 PDR로 평가해야 된다. Price Dream Ratio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징동이 한 82억, 알리가 한 69억, 핑강구탁타가 한 15억 정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징동이 이게 87조 원 정도 하고요. 알리가 51조 원, 핑안이 14조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차가 한 40조, 30조 얼마 되죠. LG전자가 한 20조 겨우 되는데 지금 중국의 이런 그 신생 기업이잖아요. 신생 어떻게 보면 온라인 회사가 시총 우리 현대차의 3배, 뭐 우리 LG전자의 4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액을 환산을 해보면 징동이 한 1조 4천, 알리가 1조 2천, 이제 핑안이 한 3천억 되는데, 그럼 이제 PSR을 한번 계산을 하면 뭐 이익은 제대로 안 나니까 PSR이 징동이 68배, 알리가 43배, 핑안구탁타가 56배입니다. 이게 PER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매출액 그 한 단위당 이제 주가가 이런 정도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알리보다도 징동이 세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PSR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건데 일단은 그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제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이 알리 건강 같은 경우는 조정 국면이지만 징동이 올라간 것은 이것은 이제 상장 효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기관들이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가를 그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이제 땡겨 올려서 IPO 물량을 털기 위한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unseasoned stock이라고.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여가지고 이제 그 김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은 거, 상장을 금방 했을 때는 아직 이제 그 회사의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고모 때 받은 거를 대량으로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위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동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헬스케어 마켓의 미래의 꿈 이것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은 원격 진료라든지 이것보다는 약 판매업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물 압박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nseasoned stock, 양념이 안 된 주식으로 봐야지 이것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뭐 세게 따라 붙는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신규 IPO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의 그 원격 진료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업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네. 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중국의 반독점법하고 관련돼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자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들 회사들의 네트워킹이나 가입자들을 받는 것의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모회사의 이제 고객들, 네.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서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그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헬스케어 마켓의 성장성 보다가는 네.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뭐 오늘 또 우리가 하나 올라간 그 사이트 그 동영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반독점법을 네. 이걸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는 그렇죠. 영역이겠죠? 이것도 인터넷 비즈니스고 네. 이것이 이제 시장 점유율로 보면 빅3가 네.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자회사를 100%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100% 데이터를 활용하는 네.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미래 성장성보다는 지금 반독점법에 영향이 미치는 것, 그걸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징동의 그 주가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IPO가인지 단순한 게 버블인지 참 헷갈렸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헬스케어 시장,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성장성, 미래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